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3만 7,37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12만 9,969건에 비해 71.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9월까지 2,550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7% 줄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은 6억 달러, 취득 건수는 2,45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2,40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인은 51건에 그쳤습니다. 목적별로는 투자가 1,871건, 주거가 584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1,136건, 취득 금액은 3억 3천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3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자는 2만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15,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의 생애 첫 매수자가 작년 9월 824명에서 올해 72명으로 1년 사이 91.3% 급감했고 이어 서울, 전남, 충남, 충북, 경기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최근 급매물마저 소화되지 못하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출 부담에 자금줄이 막히면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무주택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전망에 앞으로 매수세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런 하락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두 지역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그리고 모아타운 선정지 중랑구 면목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지역들 소개가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가 1.5룸에서 2룸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9천만 원부터 6억 6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왜 강남구 역삼동 살펴봐야 하는지 우선 입지와 개발 호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역삼동 잘 아시니까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요즘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투기 과열 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을까요?
자, 지방은 다 풀어줬습니다. 그렇죠. 서울, 세종시와 일부 인천의 그 네 곳을 빼고는 지방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의 그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건축 부담금도 3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초과로 이렇게 지금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또 비판들이 나오죠. 부자감 세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지방의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거의 뭐 면제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의 66%가 면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재건축의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서울 수도권은 풀어주지 않고 집값 떨어진다는데 지방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밀어주고 있냐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옛날 그 10년 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게 다 정치 공학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이때는 이제 지금하고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전국에 16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소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면제 하에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을 확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에 취득세를 50%나 감면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로 돌렸죠. 자,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도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 세제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물론 여기선 다 지방에 주택을 했을 때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2010년에는 최대가 나오죠. 이게 뭐냐? 지금 그 양도세 5년 면제입니다. 100% 면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세를 낼 때 보통 면제를 해주고 감면을 받아도 농특세의 20%는 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농특세 20%까지 모두 면제가 되는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방을 완전히 밀어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신축 그 16만 채가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자, 신축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소진이 된다. 그 다음에는 수순이 뭡니까? 구축의 아파트들이 오릅니다. 지방은 서울 수도권과 다르게 자가 그 보유 비율이 높습니다. 자기 집값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오르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때 집값이 올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 2022년에 서울 수도권은 포기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지방에서 이때 당시 이 정책을 폈던 보수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역시 보수당의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꼭 이번에도 그런 것을 바라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 당시 지금 서울 수도권, 이게 밑에가 서울 수도권이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났던 유일한 때입니다. 지금 제가 일부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표방하고 이번에 대선에 당선이 됐던 요번 보수당이지만 지금 쉽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나 규제를 이렇게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부동산은 끝났다, 강남도 40% 떨어졌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때 2008년에서 2010년 당시 기사를 찾아보시면 도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진짜 10년마다 반복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때 지방은 정치적으로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경제적으로 인해서 일단은 지방은 살렸고 그 이후에 서울 수도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을 이게 규제를 푸는 거, 이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 혼동을 하고 계세요. 극과 극의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지금 이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좀 이해하시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부세. 자, 그렇게 되면 요즘에 이제 거래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와 10년 전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미분양, 그러니까 공급 폭탄이 있었기 때문에 고금리와 공급 폭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뭐 그랬었지만 지금은 공급 폭탄이라는 게 없죠. 예, 그래서 거래가 또 고금리에다가 또 대출 규제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나 면제 그런 것들을 거래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아무리 유엔에서 미국에 그만 좀 올려라라고 이례적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 저렇게 미국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데 아무도 제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몇 개 신흥국들이 죽어나가야 저게 끝날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 더 올려라. 차라리 깎아주지 말고 지금 이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근데 여기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 300만 원 올리면 월세 20만 원 오른다는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세의 정가비 귀착입니다. 지금 집주인들만 한테 세금을 물리게 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그것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자꾸 올려라라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집값이 폭등되고 월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중산층이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지하층이나 더 서민층들에게 있어서 월세의 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세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전세가로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갔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나마 뭐 다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증가폭이 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금리와 그 정도의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이 자꾸 뭐 역전세니 깡통전세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지금 전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괜히 겁을 막 주고 있죠. 그런데 자 지금 어쨌든 업무단지들은 계속 전세가, 월세가가 견고하게 그리고 더 오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역삼동 같은 경우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재개발 이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잘 견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불로소득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통을 견디는 바로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1, 2년 안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게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지금 생각의 전환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서울 수도권은 투기 맨날 떨어진다고 기사는 나오는데 규제는 풀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자, 역삼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이 가장 많이 인프라가 있고 업무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죠. 양옆으로 이제는 서초동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삼성동까지 최대의 업무단지들이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는 세계적인 미래형 복합도시에 딱 그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첨단 업무단지의 메카가 바로 이 역삼동 테헤란로 주변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고소득자에 맞는 고급 주거단지들이 계속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어디 있죠? 네,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위에 공원이 생깁니다. 미래형 도시의 모습을 여기에서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우리나라가 그 지하철의 이 도시철도, 이 지하철 교통이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거기에 가장 집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삼동이 되겠죠. 그래서 게다가 이번에 신분당선이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바로 아주 그 활용 정점으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례 신사선까지 생기게 되면 이 강남에서도 약간 그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청담, 학동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례 신사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는 강남의 순환선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약적이다. 그리고 GTX가 2개나 BC 노선이 A 노선과 C 노선이 바로 삼성과 양재 가까운 곳에 지나기 때문에 가장 입지의 탄탄한 지역 그리고 입지가 탄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기업들과 이커머스 사업들이 이곳에 계속 집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는 곳이지만 이것을 활용을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 그랬듯이요. 거기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강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국적 기업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을 하면 전 세계로 통한다라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그 자국적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인 관광과 비즈니스가 합쳐진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최대 학군, 대치동 학군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요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역삼동 빌라에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는 빌라로 그냥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예전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만 지금은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빌라 재건축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습니다. 20년 한도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급의 업무 단지가 들어오고 고소득층이 있는데 옆에 계속 빌라만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종이나 2종 잘 보시고 입지 선택하셔서 지금부터 들어가셔야 된다. 대치동 구마을 빌라 여기가 아파트로 바뀌는 최대 단지였습니다.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세는요, 투룸 기준으로 해서 5억 9천에서 6억 6천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가 지금 5억 2천에서 5억 9천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최소 5천에서 7천만 원인데 원래 역삼동이 한 1억 2천? 그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가격에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강남인데요. 강남구 역삼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가 투룸에서 3룸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원부터 5억 3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재개발 또 도시 재정비 이슈와 함께 늘 거론되는 곳인데요. 자, 입지 분석을 비롯해서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월에도 이제 그 모아타운에 추가 선정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면목동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비 사업에 그 집결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지금 모든 규제의 혜택이 가장 많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줘도 집값을 올리네, 투기를 조장하네, 이런 그런 그 비난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서민들이 아주 대표적인 서민 주거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게다가 요즘에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민들의 동의율,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그 열의를 갖고 추진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선정을 굉장히 매년 잘 많이 하고 있는데요. 멈춰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면목동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면목동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도 그래도 견고하게 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하셔야 되는 이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6월 달에 선정된 모아타운입니다. 6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 진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1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이 최대 10만 제곱미터의 구역에서 이렇게 1만, 2만 단위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에서 지금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고 이 추진위원들이 이 통합 추진위가 사무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단순히 그 서민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그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만큼 여기가 그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면목역 주변인데요. 바로 위가 상봉역이죠. 상봉역은 이미 이 모아타운이나 어떤 그 신속통합개발 이런 정비사업이 지정이 되기 이전에부터 정비사업이 진행이 됐던 곳입니다. 여기에 주상복합 1,300세대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워낙 상업시설들이 많죠. 마트들,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경기권에서 바로 진입하는 바로 그 인문입니다. 게다가 여기가 뭐가 있냐? GTX B노선이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면목동 하면은 동부간선도로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강남과 의정부를 잇는 이 동부간선도로가 상습 정체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집값 안 오르는 데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상습 정체구역은 절대로 집값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하화로 들어가고 이 주변 지역이 중랑천의 지천개발 이게 지금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여의도의 10배 규모의 수변 공원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면목동에서 이 영동대로 강남 삼성동까지 10분이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집가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목동이 가장 배후 주거지로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를 투자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그리고 GTX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GTX B노선은 상봉역 바로 위에 있다고 했죠. C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C노선은 지금 왕십리역에 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 BC 노선이 도심에 지나는 거 보십시오. 모든 주요 그 업무 단지와 상업 단지를 지납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를 다 지난다는 것은 그 수혜가 바로 여기로 미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면목역에서 그럼 청량리역을 가는 건 어떻게 하냐? 면목선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청량리는 앞으로 이제 강남의 바로 삼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GTX 노선뿐만이 아니라 현재로서도 한 11개 노선들이 다 도심 곳곳에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업무단지들, 주상복합단지들이 9개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천지개벽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지금 4억 원에서 5억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투룸과 쓰리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물건이 될 것 같은데 임대가 지금 2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은 그래서 최소 1억 5천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야 여러분께서 모아타운에 입주권을 확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시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정말 중랑구 면목동 변화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중랑구 면목동 투자 전략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치가 급상승한 지역입니다. 아직도 면목동이 옛날의 면목동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비구역 같은 거, 특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오는 지역에 투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면목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면목동 지역을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면목동이 워낙 저층 주거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7층에 이러한 규제가 있었지만 이게 모두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가로주택 사업에 있어서 보통 12층에서 15층까지 이런 그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그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3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여러분 뭐 기부채납 이런 것들 사업성 따지셔가지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하필 그것이 면목동에 많이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가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목선 청량리역과 또 직결 라인으로 있는 면목선까지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이미 끝났고 이제 착공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TX 비노선이 바로 한정거장 위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챙겨 보시고요. 이 모아타운 자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지금 조합 설립을 바로 이제 설립 인가를 받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취득세가 중과 이게 아주 크죠. 사실 이런 투자 물건에 있어서요, 무주택자분들은 자꾸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 도대체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니 그 사람 인생인데 뭐 그거를 뭐 하라 마라 제가 합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 바로 취득세 중과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이런 투자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요, 12%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나마 취득세 중과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내시고 85%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신축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신축 잘못 투자했다가는 또 입주권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주권 나오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까지만 등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추진위랑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면목동 모아타운이 아마 여러분이 지금 미래 제가 굉장히 이제 두렵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이 미국의 이 금리 인상과 이 규제와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해 끝날지 내년 상반기에 끝날지 아니면은 2024년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라도 하나 투자해 놓고 계시면 여러분 일단은 마음 든든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에서 최고의 이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재개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은 프리미엄도 있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게 바로 역세권 시프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역세권 시프트를 잘 알아야 부동산 고수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 박대근 대표님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역세권 시프트 하면은 장기 전세라고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주택들이 공급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전세 주택의 그런 임대주택이 주류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세권 시프트로 인한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급주택이 증대되면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따져보고 이런 저소득층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급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적인 부분에서는요.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것이 역세권 시프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적률이 고밀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상향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향된 용적률을 어떻게 하느냐,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일정 부분이죠. 모든 주택들이 임대주택지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그런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들에 대한 공급을 고밀도 복합 개발 사업으로 같이 함께 추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투자하는 민관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호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달에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이제 유도하면서 장기 전세 주택들에 대한 공급 정책들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대한 내용들에서 추가적인 용적률 개선이라든가 환경 개선 효과들, 그리고 역세권의 분포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범위까지도 나왔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으로 몇 가지만 선정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250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1차 역세권인데, 이 1차 역세권이 350m 정도로 확장이 됐었습니다. 올해 말까지요. 그런데 2024년까지 2년을 더 연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1년 이내, 2년 이내에 모두 다 개발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지역들을 포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2024년까지 연장 사업 들이 이번 공급 정책에 나온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 역세권의 최대 용적률이 500%였죠. 그런데 500%가 이제 700%까지 허용이 되고 35층 층수 규제가 폐지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의 주거주택들과 함께 더불어서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또는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었다가 일몰이라든가 또는 해제되었었던 지역들, 정비 해제 지역들도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더욱더 확장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증가한 용적률의 50% 정도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민관이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역세권 시프트가 정말 빠른 사업지로 선정되고 개발이 될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에 투자를 해놓으시거나 또는 내가 그런 지역들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또는 이런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과 이윤들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시프트의 법적 요건들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일치하고 부합된다면 빠른 사업들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연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법적 요건들, 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과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30% 이상들이 충족되고, 그리고 토지권원 50%입니다. 실질적으로 3분의 2가 아닌 50% 이상만 확보를 한다면 사전 검토 이후 주민 동의율 모집을 통해서 입안을
제한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과 이제 노후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역사 보존 지역이라든가 또는 입지의 특성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이런 법적 요건들이 충족되는 곳들, 요즘 서울시에서는 또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재개발 요건들 많지 않겠습니까? 뭐 모아타운도 있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작년부터 굉장한 큰 이슈를 불러왔었던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역세권이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으로 용적률의 상향과 그리고 입지적인 강점이 큰 장점인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권리산정 기준일에 부합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운 그런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들에 대한 또는 이곳의 입지권을 받기 위한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세권 지금 현재 리스트 어느 지역들이 지금 현재 상업지라든가 광역 중심, 지역 중심에서 개발될 수 있는지가 리스트가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에서 저희가 선별을 하고 그 지역에서 투자의 가장 최대 가능성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어느 역에서의 그런 기대 가치가 더욱더 부합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지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정보는요. 서울시 주택 공급을 위한 특단 조치를 계속해서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최대 수혜지가 어딘가에 대해서 오픈을 하게 될 것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투자처 그리고 또한 요즘 집값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불안감도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결국은 임대차 시장을 잡아야 되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분명히 다시 한번 주택시장은 움직이게 될 것이다. 먼저 준비하고 움직이시는 이런 시청자분들이야말로 앞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충분히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 있다, 재테크를 할 수 있다라고 전달해드리면서 시크릿 정보 잠시 뒤에 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대근 대표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시장 정말 수상한 때죠.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산 시장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때인데요. 자, 이런 때는 정말 부동산 트렌드 바로바로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텐데 그래서 박대근 대표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1 무료 상담은 물론 서울 부동산 투자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 무료 세미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강동구는 강남 4구이기도 하고요. 가장 강남 4구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이 지역이 빠르게 주거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 주거지가 좋은 아파트로 구성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교통의 인프라가 확충되고 업무 시설들이 증대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곳 고덕역을 기준으로 해서 샘터공원역까지 이제 앞으로는 2026년 들어설 예정으로 9호선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들로 이루어진 지역들, 신축 아파트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고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바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 모아타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예정지로서 이야기가 나오고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노후도는 충족이 되어 있고요. 주민들의 그런 동의율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재개발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만 보시면은 샘터 공원역이 생기면서 그 북쪽 라인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에 고덕 비즈밸리 업무타운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지금 현재 약 3만 8천여 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이곳에 직장인들의 수요도로 상업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사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이곳 강동구 천호동 라인들, 방이동 라인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교통의 인프라만 보더라도요. 한강변의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서울과의 접근성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바로 고덕동에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신도시까지도 앞으로는 90분 이내에 7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출발지가 바로 고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경기권 라인으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또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심권의 진출입뿐만이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들이라든가 지방권까지의 진출입에 교통이 가장 요충지로 고덕동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곳이 고덕동이고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또 5호선과 9호선을 따라서 서울 3도심에 직접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중심 도시로서의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게 구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까이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 저밀도 주택들이 고덕 1지구와 2-2지구, 또 2-1지구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디가 가장 입지가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역세권이 생길 수 있는 9호선,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가 조성되는 곳, 그리고 주변에 공원화 조성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고덕 2-2지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땅의 모양조차도 굉장히 반듯하게 예쁘게 잘 되어 있으면서 가보신 분들은 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밀도 주택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단독주택들과 이런 주택 사업지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이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동의율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이곳에 첨단산업, R&D 유통단지와 호텔 컨벤션들이 들어가면서 고덕 비즈밸리로서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150여 개 정도가 회사가 입점이 될 예정이다. 경제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 3만 8천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선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쇼핑몰로 이제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9호선의 연장선 사업들 4차 구간 지금 현재 샘터 공원역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고 개발이 됐었을 때의 파급력은 지난 9호선에 연장선들이 들어갔었던 곳에 지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도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1단계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성 구간까지 12월에 개통이 되고요. 2024년 2단계 개통 세종신도시인데 70분대로 서울에서 앞으로는 세종신도시까지도 접근성이 용이해진다. 가장 그 출발점이 구리와 이곳 고덕에 그 IC가 생기면서 가장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5억 9,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임대 금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 2억 4,500만 원 정도로 실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자, 재개발 사업이 됐었을 때 이곳이 20억 정도의 아파트가 조성이 됐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호가가 내려갔지만 20억대까지도 올라갔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9천의 투자 금액으로 앞으로 20억대에 내가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초기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월세 투자 시에는 약 2억 8,500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대근 대표님과 강동구 고덕동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7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동북권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장위 뉴타운이라고 하면은 거기라고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장위 뉴타운입니다. 장위 뉴타운 사업지이고 지금 현재 강북권의 가장 대규모의 사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바로 석관동은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과 길 하나 차이로 바로 연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장위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모든 구역들이 이제 해지됐다가 다시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에 편승해서 이 지역 역시 재개발 사업지로 유망하게 떠오르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석계역을 따라서 6호선과 그리고 1호선이 교차되는 지역,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을 위한 내부 순환도로가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로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또 이곳도 역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곳이 장위 뉴타운입니다. 지금 현재 장위 뉴타운 하면은 강북권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 뉴타운 사업지 중에서 최대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만 4천여 가구 정도가 들어서는 곳이고요. 개발이 이미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10년 넘게 진행이 되면서 입주가 진행됐었던 곳들을 제외하고 해지됐었던 곳들도 지금 현재 새롭게 다시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속 통합기획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지들, 민간 재개발 사업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로 같이 함께 추진이 되면서 주변이 지금 재개발 활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리산정 기준일이죠. 그에 취합되지 않는다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현재 이곳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그 건너편 지역에 위치한 석관동 같은 경우가 권리산정 기준에 부합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현금 청산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사업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 사업 중에 첫 번째 바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될 것이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역세권에 실질적인 고층 건물들, 고층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다는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모아타운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개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위 뉴타운이 조성되는 사업처럼 몇 구역 대규모의 구성 사업들이 아닌 소규모의 블록 사업으로 아파트가 조성이 될 수 있다. 주거지가 빠르게 변화되는 데는 모아타운만한 사업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인의 설립이 생략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가장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반 시설들도 같이 함께 확충되기 때문에 주거의 그런 편리 시설들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 또한 다양하게 소유주들의 동의율과 노후도가 충족돼야 되는데요. 이곳 역시 이미 분석이 끝났다. 석관동 역시 이곳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으로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충분히 요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GTX 신호선의 예비 타당성 통과와 함께 더불어서 바로 광운대역 그리고 청량리역 근처가 바로 장위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또 왕십리 상계 동북선 견정철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개통 예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 장위 뉴타운과 이곳 상월곡 라인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인프라의 그런 확충으로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재개발이 가능한 사업지 중에서 투룸 금액이 3억 7천대는 굉장히 메리트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임대 금액 또한 결코 적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금액, 안정적인 1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임대를 맞출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신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
그 사업자의 그런 등록을 통해서 취등록세의 감면 혜택 또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택이 1개가 있고 2개가 있더라도 취등록세의 그런 감면 혜택들을 받으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투자하신다면 약 1억 8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고 앞으로 지금 당장만 보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모아타운이 사업 진행되는 한 5년 정도를 바라보신다면 미래에는 충분히 기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사업지다. 정확한 수익 계산이라든가 이곳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박대근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또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 부동산 투자 트렌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